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해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룰 책의 1장 주제가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위대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우리 인간 심리에 꼬여있는 코드를 싹 고쳐주는 수석 디버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별 이유 없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러셀은 이게 막연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지 시스템에 발생한 아주 명백한 오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사회의 기막힌 모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동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없고 먹을 것만 넉넉하게 주어지면 동물들의 시스템은 아주 완벽하게 행복이라는 결과값을 딱 출력해냅니다. 그쵸? 하지만 인간이라는 기계는 좀 이상해요. 먹고 살 만한 풍족한 환경에 건강한 신체라는 아주 훌륭한 입력값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출력값은 작고 시스템 에러, 그러니까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위에 있는 운전자들이나 주말 던화가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그 표정들을 보면 환희나 기쁨보다는 긴장감, 소화불량, 그리고 왠지 모를 깊은 불안과 권태가 서려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스템 어디가 고장나 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인간 불행에 대한 진단 매뉴얼입니다. 1번, 풍요 속의 시스템 에러부터 시작해서 근본 원인인 폐쇄회로, 3대 시스템 버그, 잘못된 패치, 그리고 마지막 회로 재설계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풍요 속의 시스템 에러입니다. 디버깅을 하려면 테스트 환경부터 확실히 세팅해야겠죠?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려면 일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는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전쟁, 극심한 빈곤, 치명적인 질병 같은 재난 수준의 외부 요인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할게요.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할 대상은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하드웨어가 박살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의 심리 상태라는 이 내부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자아라는 이름의 감옥, 폐쇄 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 마음은 종종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자아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는 폐쇄 회로 때문이죠. 에너지가 밖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꽉 막힌 시스템 안에서만 무한 반복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무한 루프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극적인 행동은 안 나오고 시스템은 갈수록 과열되겠죠. 그 결과 끝없는 권태, 피로, 불안이라는 치명적인 오류 메시지만 계속 뿜어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이론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러셀 본인의 뼈저린 경험담이에요. 러셀은 어릴 적에 내가 70살까지 산다고 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지루할까 상상하면서 너무 끔찍해 했대요. 청년 시절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자살 충동이랑 싸웠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신의 죄, 자신의 결함 같은 내면의 버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에서 그를 구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학을 더 알고 싶다는 욕구였어요. 자아를 향해 끝없이 곤두박질 치던 하락곡선이 수학이라는 렌즈를 딱 들이댄 순간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학이라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외부 세계로 관심의 방향을 확 돌렸을 때 비로소 고장났던 행복의 스위치가 켜진 거죠. 자기 내면에만 쏟아붓던 어마어마한 프로세싱 파워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자신을 파괴하던 무한 루프를 끊어내버린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 전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대 시스템 버그. 이 지독한 폐쇄 회로를 구체적인 오류 유형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게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손쓸 수 없는 3대 심리적 병리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과연 내 마음속 백그라운드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떤 버그가 몰래 돌아가고 있을까 하고요.
첫 번째 버그는 바로 죄인 모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무슨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아주 엄격하게 세팅된 이상적인 나와 본능을 가진 현실의 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뭔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건 날 더럽히는 짓이야 하고 끝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톱니바퀴가 서로 아기가 안 맞아서 억지로 갈리는 것처럼 영원한 모순 속에서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고 기분을 망쳐버리는 끔찍한 무한 루프 에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도취자, 즉 나르시시스트 버그입니다. 이 시스템은 남들의 찬양과 사랑이라는 엄청난 입력감만 미친 듯이 갈구해요. 근데 문제는 중앙 처리 장치에 다른 사람이나 예술, 세상에 대한 진짜 빼기 흥미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칭찬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출력이 꽉 막혀버린 진공 상태랑 똑같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운 좋게 크게 성공한다 해도 결국에는 텅 빈 공허함과 권태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대망상증 버그인데요. 이건 사실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남들의 사랑 같은 것보다는 존경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고 강력한 권력과 통제력을 원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이 흔히 겪었던 오류예요. 하지만 이들의 끝없는 통제 욕구는 결국 인간의 한계라는 현실의 벽에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감당 못할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려다가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미쳐버리거나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표를 한번 쓱 보시면 정리가 되실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버그가 추구하는 목표나 동력은 다 달라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내면을 향한 끝없는 집착이라는 똑같은 시스템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자기를 억압하고 나르시시스트는 허용심에 빠져 텅 비어버리고 과대망상자는 열등감을 권력으로 덮으려다 파멸하죠. 셋 다 출력값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잘못된 패치, 그러니까 도피와 마취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패하는 임시 방편들이죠.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다운로드 받는 잘못된 패치가 바로 도피와 취음입니다. 주말마다 미친 듯이 유흥을 즐기거나 술에 잔뜩 취하는 식으로 현실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잖아요. 맨정신일 때는 내면의 죄의식이 짓누르지만 술이 싹 들어가면 그 시끄러운 경고음이 잠시 꺼지거든요. 하지만 이거 그냥 일시적인 시스템 마취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코드는 진짜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러셀은 이런 도피 행위를 두고 아주 뼈 때리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런 건 그저 인식적인 자살 행위이자 불행을 잠깐 까먹는 소극적인 행복에 불과하다고요. 고통스럽다고 시스템 전원 플러그를 억지로 뽑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약효가 딱 떨어지고 나면 시스템은 더 끔찍한 에러창을 띄우면서 재부팅될 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외부를 향한 회로 재설계, 이제 궁극의 해결책을 배포할 시간입니다. 자아라는 이 답답한 감옥을 때려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요, 관심의 방향을 아예 바깥으로 확 돌려서 열린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상실의 아픔이나 슬픔 같은 리스크를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외부의 고통은 적어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영혼이 질식하는 건 막아줍니다. 반대로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 지독한 권태는 아주 무겁게 가라앉아서 우리를 완전히 숨막혀 죽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자, 이 열린 회로를 적용하기 위한 액션 플랜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의 세계, 내가 배우는 지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대상이 뭐든 간에 외부 세계를 향해 진짜 순수하고 객관적인 관심을 가져보세요. 잃어버릴 위험이 있더라도 밖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갉아먹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바깥을 향한 진정한 행동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게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쯤에서 이솝우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꼬리 잃은 여우 이야기 아시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종종 밤잠 설친 걸 훈장처럼 자랑하듯이 자기 불행이나 우울을 합리화하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통을 겪는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심오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잖아요. 하지만 러셀은 아주 단호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거 그냥 꼬리 잘린 여우의 비겁한 핑계일 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시스템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우리도 그 꼬리 없는 여우처럼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나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진 않았나요? 불가능한 욕구는 이제 그만 단념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내 영혼 밖으로, 세상 밖으로 던지십시오. 오늘 당장 내 닫힌 시스템을 싹 재부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내 안의 집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진짜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스크린 너머 저 넓고 역동적인 외부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